카메라하고 나 1대1로 한 줄 알았는데. 자, 지방직 문제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됐었지? 그리 어렵진 않았는데, 지방직 문제는 5단계로 하면 이 레벨은 3단계 정도 돼요. 중. 이 정도면 레벨이 중입니다. 상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중 정도 되는 레벨이죠. 그래서 중 정도가 된다면 보통 수험생들이 한 80에서 85를 많이 맞죠. 좀 잘하면 90도 나오고 이 정도 레벨을 맞을 거예요. 잘한 친구들은 95 이렇게 갔을 것이고 좀 준비 못한 친구들은 한 70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점수가. 그 조정 점수 같은 경우는 좀 평범하게 갔겠죠. 그래서 한 100이, 행정법 100이 보통 70 나오거든. 70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한 85를 맞는다면 한 62나 이렇게 내려가겠죠. 조정 점수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징이 그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명백했죠. 그래서 쉬운 건 너무 쉬웠는데 좀 까다로운 것이 그 판례, 최근 판례랄지 숨어있는 판례를 냈죠. 근데 이 숨어있는 판례 이런 건 저희들이 그 최종 정리나 문 풀 때 이걸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그래서 문풀이나 최종 정리인가 시험 한 2주 앞두고 혹시 이거 꺼림직하니까 이런 것 좀 알아놔라 해서 그거 이제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있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잘 생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다 느낌이 오니까. 자, 일단 1번 봐보세요. 통치행위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고도 정치적 성격 지니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거나 혐의를 얻지 않은 채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 된다. 이게 또 나왔네. 대북 송금? 이건 되죠. 맞고. 2번 기본권 보장 최후법원 사법심사권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냥 써놨죠. 법원으로서 헌법 소호 책무를 다해라. 3번 신행령 수도 건설 수도 이전 문제 고도 정치 결단 위험으로 사법심사 제외되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수도 이전하면서 우리 헌재가 뭐라고? 개헌할 때 헌법을 고치라고 했고 그때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국민투표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기 때문에 국민투표권 기본권 침해하여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3번은 이미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기출문제 완전히 있었던 거. 3번 답. 4번은 뭐였죠? 애국의 국군 파병은 사법부 자제설이라고 그랬죠. 자제해라. 예, 그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건 주는 문제. 1번 답 3번이죠. 2번도 주는 문제라고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한두 개 몰라도 돼요. 1번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법순으로 민법의 부당이득이 준용되고 2번 부가가치세법의 환급세액 지급 등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세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뭐라고? 당사자죠.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이건 유력했죠. 최근 액실도 많이 됐고 3번 잘못 지급된 보상금 금액 징수 처분해야 될 공익상 필요가 이것도 국어 문제 국어지문 공익상 필요가 당사 있게 될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 당사 오지급 한수 처분할 수 있다. 공익이 더 크면 뺏어와야죠. 개인 거보다. 개인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면 맞고 3.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개별 사안의 행정주체도 주장한다. 개인도 국가에게 부당이득 주장하고 국가도 개인에게 부당이득을 주장합니다. 답은 2번. 3번 법문강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법관계 자연주소 주민녹지 일개 소연한다. 민법은 주소 복수, 공법은 주소 단수. 2번 특별한 이유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 중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대리 기한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맞죠? 3번 주민록 신고
주민등록신고 뭐라고요? 자체한 성의안이 뭐야? 행위요건적 신고죠? 그러니까 수리가 있어야 된다. 맞고. 4번.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가 뭐라 했죠? 건축신고 반려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분 해당되지 않다가 아니라 자체한 성적이지만 처분되는 사례였죠. 4번. 다 했는데. 4번 답입니다. 문제 4번. 설명 옳은 것은 1번 부담부행의 경우 부담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이 있어야만 비로소 주된 효력 발생한다. 아니죠. 부담은 뭐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고 나중에 그 의무를 따르면 됩니다. yes but이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2번 공유재산관리청 기부 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소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소 허가 기간에 입업세 있다면 전부가 입업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도로조명호가. 부산 서면 노타리 사건. 도로조명호가 조명기한 입업하면 어떻게? 전부가 입업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다수견의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본다가 아니라 수정부담이 뭐라고 그랬죠? 노벗. 노벗의 형태가 돼서 오늘날은 수정허가로 보자고 그랬었죠. 틀렸고 4번 부관은 법령에 명시 근거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아니지요. 부과는 뭐다?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엄청 많이 했는데 부과는 재량에 붙이고 그때 법에 근거 요하지 않습니다. 답 2번. 5번 행정입법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 시행령이 형사처벌하는 규정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이임 벗어나 처벌 대상이 확장되는 것으로 했다면 무효다. 하위법에다 처벌 규정을 확장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건 무효 맞아요. 2번 다양한 사실관계에 수시로 변하는 것은 구체성 명확성이 완화되는 거 맞죠.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3번 쉬운데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 부작위 소송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 부작위 소송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소송 안 되니까 헌법소원 가야 된다 했고 국가배상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3번. 4번 자치법적상 조례 위임은 법규에 대한 위임과 같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 없으며 포괄적인 걸로 족한다. 조례에 대한 위임은 뭐다? 포괄임이 된다라고 했었죠. 답은 3번. 6번이 좀 많이 안 봤던 겁니다. 1번 행정계획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헌법소원 청구 행정쟁송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합하다. 이게 이제 헌법소원의 보충성인데 이건 행정법 영역이 아닌 헌법의 문제예요. 행정법에서는 공부 안 해 이런 걸. 헌법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됐다가는 큰일 나요. 행정법에 안 다루는 걸로 했느냐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1번은 헌법에 안 다루는 거니까 답이 되면 안 돼요. 2번 국공립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 이게 좀 평상시 안 했던 거죠. 국공립대학에서 총장을 뽑을 때 직선제로 할 거냐 뭐 간선제 국가가 임명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국공립대학에다가 그 총장 직선제를 바꿔라. 그러면 재정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이 여러분 국립대 그 국가가 돈 주고 이런 게 크죠. 근데 총장 직선제로 할까 말까를 국립대 스스로 결정하면 되고 그 재정 지원을 안 받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국립대에서 교직원 교수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지 지원받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교육부 장관의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 안 됩니다. 왜? 강제성이 없거든. 강제성이 없고 총장 직선제를 어떻게 하라는 걸 따르라는 강제가 아니라 지원금 주겠다 안 주겠다니까 지원금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학칙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 강제성 없어 헌법소원 안 된다. 2번 답이에요. 이게 좀 안 봤던 겁니다. 3번 관계범위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국토용계획 변경 거부하는 것이 처분 자체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게 행정계획에서 계획 변경이 예외적 인정된 사례입니다. 4번 이 법안 도시기본계획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은 뭐요? 처분 아니라고 그랬죠? 한지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건데 도시기본계획 처분 아니라는 말은 많이 나왔던 겁니다.
답은 2번. 7번 하자의 승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 목적을 하는 경우 승계 논의 실익이 있다. 무효일 때는요 논의 실익이 필요 없죠. 선행처분이 무효면 하자 승계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불가쟁력 등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할 수가 없죠. 2번 적정행정 유지에 대한 요청에 나오는 하자 승계 인정하면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하자 승계 인정하면 국민에겐 좋죠. 나중에 다투니까. 맞고 3번 선행이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독립하여 별개 효과 목적할 때 승계 효과 목적을 할 때 원칙 후행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별개 효과 못 다투지요. 근데 4번이 뭐죠? 세 번째 수인한도 넘을 때 별개 효과지만 수인한도 넘을 때는 하자 승계된다고 그랬었죠. 개별 공시가 양도세에서 별개 효과 목적이어도 수인한도 넘으면 예외 승계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8번 가난행정청 여객자동차운수화법 개인택시 면허 신청했다. 옳은 것은 1번 개인택시 사업면허 허가입니까? 뭐야? 특허. 개인택시 면허 특허죠. 2번 관계법령 법령 근거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하면서 부가 붙일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 뭐라? 특허니까 재량이죠. 재량이니까 부가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법의 근거 필요 없지. 재량이니까. 그래서 법의 근거 없더라도 붙일 수 있다. 맞죠? 2번이 맞죠? 많이 했던 건데. 3번 개인택시 면허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 함께 집행정지 허용된다. 거부는 집행정지가 안 돼요. 이건 이제 기다리시고. 또 4번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됐지만 양도인 이 법을 들어서 양수인 사업면허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양도 양수 됐지만 이미 양도인 거 면허 취소될 사유가 있었다면 양도됐지만 양수인 사업면허 양도인 면허 취소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틀려서 답 2번만 되죠. 9번 기소과제량 설명 옳은 것은 1, 2, 3번이 좀 까다로웠습니다만 4번이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4번 답부터 보세요. 과징금 감경 여부는 재량에 속하고 판단하면 일탈남용 위법을 단정할 경우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과징금은 4번에 뭐라고? 일부 위법이 있어도 전부 취소하라고 그랬죠. 과징금은 일부 위법이 있다 해도 전부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4번이 맞죠. 1번 기소갱이 절차하자 독립된 취소사유 될 수 없으나 재량일 때 절차하자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틀렸죠? 기소과제량 묻지 않고 다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고. 2번 기소갱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 할 수 있으나 재량일 때 허용되지 않는다. 둘 다 됩니다. 아직 이런 거 안 했죠. 그리고 3번도 실체적 위법이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된 경우 기속이든 재량이든 인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건 기속일 때만. 기속일 때만 재처분 의무를 인용해야 됩니다. 재량일 때는 재량권 행사하여 다시 거부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할 필요는 없죠. 틀려서 4번만 됩니다. 10번 행정절차법 규정하고 있는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길게 냈지만 4번이 답이죠.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간보공보 40일 이상으로 한다 돼 있지만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했지만 허망한 문제예요. 이건 절차법에 행정계획이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절차법에 행정계획이 없죠. 우리 종합반은 안 했어요. 아직 이 내용을. 그래서 행정계획은 절차법이 없어서 그 40일 이상 간보게재하라는 건 뭐야? 그건 입법예고예요. 입법예고지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1, 2, 3번은 절차법에 그냥 평범한 지문을 넣어놨어요. 그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4번만 계획이 절차법이 있냐 없냐. 오른쪽 11번. 이것도 그 시험 직전에 우리가 그 찍었던 거. 이건 나온다 해갖고 찍었던 게 이겁니다. 정보공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사립대학교는 국비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 가진다.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국비지원 받든 안 받든 사립대학이기만 하면 다 정보공개해야 될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1번 답이에요. 2번 방송사 KBS 특수법인 되고 증권협회는 특수법인 아니죠. 하나하나씩 아닌 거. 4번 사립대학교 교육 관련 정보공개법
적용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정보공개 특례법이 적용돼도 정보공개에 따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답은 1번. 이거 완전 쉽거든. 11번은 좀만 하면, 하나만 하면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하고 12번. 실효상업부수단 설명 옳은 것은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비송사건으로 갑니까? 우리 기본세 이거 그대로 같이 읽었던 생각나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지금 어떻게 가요? 비송사건이라 일반행정 쟁송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 그대로 있었는데, 사이드 OX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이 아닌 일반 항고로 갑니다. 틀렸고 2번.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툽니까? 통고처분은 불만심이 형사로 가죠. 그러니까 행정쟁송 오면 안 돼요. 틀렸고 3번. 세무조사 결정 항고송 대상이 된다. 우리 했는데 행정조사에서 세무조사 결정 처분된다 안 된다? 된다. 세무조사 결정 행정조사 처분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답이에요. 4번. 과세처분 이외에 근거물 이용 결정 받았으나 불가증여파 발생한 경우 체납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적법하다가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에 체납처분 등을 하게 되면 그건 무효라고 했었죠. 위헌 결정 이후니까. 13번은 우리가 시험 전날 암기해야 될 거 몇 개가 있습니다. 한 5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꼭 암기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심판 청구하나 심판 제기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있었죠? 심판은 제기하되 제기이 필요 없는 4가지, 심판 자체가 필요 없는 4가지가 있었죠. 그거 섞은다고 그랬지? 이거 넷 섞어지면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판 거치되 제기이 필요 없는 4가지, 그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뭐였죠? 심판 자체를 제기할 필요 없는 필수전치의 예외, 이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은 심판은 거치되 제기이 필요 없는 경우, 나머지는 심판 자체를 거칠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답형이에요. 시험장에 책상에다 좀 써놓고 싶다고 그랬지? 컨닝하고 싶다. 단답형이니까. 그런 말까지 했죠. 답 3번. 14번. 협의의 소익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14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죠.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1번. 임원 취임 취소된 학교법인 정시기사에 대한 원래 정인 임기 만료된 임원 취임 취소 다툴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정시기사들이 다시 결격 기간 지나면 복직하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있다. 2번. 지방의 의원 제명결 소송 중 임기 만료됐지만 뭐 때문에? 월정수당 때문에 다툴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3번. 수용자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 이송됐어도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됐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 틀렸고 4번. 법인세 가세표준과 관련하여 좀 어렵습니다. 법인의 소득처분에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경정하면서, 자우전 세금을 고쳐주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하면서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됐다면, 그럼 세금 신고한 것에 소득처분이 감소했단 말이 뭐야? 세금이 줄었다는 거죠. 세금을 낼 돈을 줄이게 해줬다면 다툴 이익이 없다. 맞죠 이게? 세금을 줄여줬으면 다툴 이익이 없잖아요. 세금을 더 돌려주는 건 되돌려. 마지막에 감액.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했다면 낼 세금을 줄여준 거니까 앞으로 되돌려 받을 뿐 낼 게 없게 됐다면 오히려 유리한 거니까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4번이 맞고 1, 2, 3이 틀렸죠. 이 문제가 가장 생소했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틀렸을 건데. 15번. 용조물 관리하자 옳지 않은 것은, 용조물 책임 국가배상 5조입니다. 일반 공중 사유는 공공용물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유는 공용물이나 하청 같은 자연공물도 용조물에 포함되죠. 하천에 비한. 2번. 용조물 하자이면 객관적 견제본 안전성 문제이며, 예산 부족은 면책될 수 없다. 돈 없다 예산 부족은 참작만 될 뿐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맞고. 3번. 고속도로 관리하자 있더라도
관리하자 판단할 때 점유관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임을 다 해태했다는 주장 입증은 피해자에 있다가 아니라 고속도로 관리 해태하지 않았음을 관리자가, 피해자가 아닌 관리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어시험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피해 있었다는 걸 고속도로 이런 사고라면 정형적인 사고 거의 무과실 책임이니까 천재지변 이런 사유가 아니라는, 이런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책임 없다는 걸 관리자가 입증해야지 피해자가 입증할 건 아닙니다.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데. 4번은 소음 등의 공해로 쟁송 제기되나 피해 보상 실태는 등 피해 지역임을 구체적 드러나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 이쪽 김포공항 소음입니다. 김포공항 소음 때문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근데도 그리 이사 왔다면 마지막 가해자 면책을 적극적 인정할 여지가 있다. 맞죠? 가해자 면책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일일이 용조물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답은 3번, 16번 손실보상 제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삼비랑 재산권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입점 사망은 소용을 통한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맞고요. 2번 평등현 취급도 파생된 공적 부담표 평등 손실보상이 이론적 근거가 되고 그리고 3번 23조 사망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 규정 두자는 건 헌법 위반 위헌 무효설이죠. 4번 대법원은 그 하천법에 특별조치법에 손실보상 청구의 성질을 민사소송해야 된다 아니라 아까 뭐다? 공법관계. 하천법에 따른 보상은 민사가 아닌 공법관계로 보라고 했습니다. 17번은 그 시험 직전에 정리해 준 내용이었죠. 시험 직전에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걸 라이브 강의로 전국으로 방송해주고 그랬는데 라이브 강의를 해가지고 전국 방송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소기업 정보진흥원장 갑주식회사 체결한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공법상 계약. 협약이니까 공법상 계약이요. 이건 강제하지 않는 거죠. 협약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처분 해당돼? 처분 안 돼야 됩니다. 이거 답이에요. 협약에 불과하다. 공법상 계약이다. 처분 아니다. 1번 답. 2번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갑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두뇌한국 20일 협약 해지하고 징계 요구한 거 처분이 아니다. 말 그대로 징계 요구만 했지 직접 징계한 건 아니니까 또 그걸 안 따르고 해도 할 말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처분 아니다. 맞고요. 3번 지자체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소재지 건축 협의를 했는데 그걸 취소했다면 처분된다. 건축 협의의 취소 처분됩니다. 소송이 있죠. 이것이. 4번 갑시장 감사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종류 정직으로 징계 요구 받았는데 징계 요구 더 재심의 청구했고 재심이 기각했다면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원 그 징계 요구 받으면 그걸 강제할 필요 없고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강제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1번 지문이 안 보긴 했지만 막판 정리를 우리가 했던 거니까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8번 범상이익에 대한 판례 입장 옳은 것은 1번 사회적 기본권 성격까지는 연금소구권 헌법에 근거한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니죠. 헌법 규정 갖고 바로 실현되려면 주로 뭐야? 자유권. 기본권 중에서 주로 자유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죠. 소구적 방어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 없다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헌법의 기본권은 그런 특징을 띠게 됩니다. 맞고 3번 인허가 수익적 처분 신청 여러 사람 상호 경쟁관계 있을 때 처분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 될 수밖에 없을 때 수익 처분 받지 못한 사람 처분 취소 구할 이익이 있고 거기 뭐죠? 구할 이익이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4번 환경정책기본법의 키워드가 뭐죠? 세 번째 영향평가 밖에 거주한 주민 농지거래 개량사업 등 이익 있다. 바뀌면 뭐야? 입증해야 되죠. 영향평가 바뀌면 안 되고 입증해야만 됩니다. 새만금 사건 옳은 건 2번만 되죠.
자유권으로 바로 인정된다. 19번도 막판에 정리해줬던 게 나왔습니다. 막판에 그 찍어주기 했던 거 1번 청구 취지 변경하여 정존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았다면 새로운 소가 제기된 기간 준수된 걸로 본다. 맞죠? 청구 취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가 제기된 걸로 와서 새로운 변경된 청구 소 제기할 때 제기된 걸로 봐준다. 맞는 말이죠. 2번 납세자 이의신청에 의한 재수사 결정에 따른 소송 제기기간 재수사 결정 통지받은 날이 아닌 후속처분 후속처분 통지받은 날이라고 하죠. 이건 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 불가쟁력 발생했고 즉 쟁송기한 놓쳤죠. 놓친 사람에게 심판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날부터 기산돼? 아닙니다. 기간 놓쳐버리면 알았다고 해도 기산되지 않는다. 4번 산재보상보험법에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어쩌고 했다면 두 번째 감액하는 경우 우리가 소송에서 합니다. 감액했다면 기존 처분이 남아있는 거죠. 감액이면. 그래서 마지막 기간준수 여부는 감액 처분이요 당초 처분이에요. 당초 처분. 감액이면 기존 처분 남아있기 때문에 증액이면 기존 처분 사라지지만 감액은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 돼야 되죠. 감액 처분이 아닙니다. 틀려서 1번만 맞습니다. 어, 19번 어렵지 않아요.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20번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인가지만 뭐다? 특허라고 해서 설권적 처분 공법인 설립 맞습니다. 2번 교육부 장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 선임한 데 대하여 교수협회 총학생회는 취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맞고 3번은 건축 업무정지 처분 받은 후 정지받은 후 빌령 경과했고 가중 받을 우려가 없게 됐다면 다툴 리가 없다. 가중 사유 없다면 다툴 리가 없지만 4번은 너무나 유명한 가중 요건이 불행히 시행규칙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제재기한 경과했다면 취소 구할 리가 없다. 아니죠. 불용으로 정한 제재기준 제소기한 경과에서도 다툴 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은 너무나 유명한 판결이죠. 네,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워낙 유명한 판결, 또 많이 기출됐고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6번이 좀 까다로웠고요. 14번 6번과 14번이 좀 까다로웠죠. 그리고는 17번. 그래서 6번, 14번, 17번 이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했다면 이 세 개가 틀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좀 많이 안 봤던 거. 근데 17번 같은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고요. 이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고, 이거 두 개가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손대지 못할 문제는 이 두 문제 정도. 나머지는 다 이미 했고요. 이것도 마지막엔 다 했고. 그러게 지방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볼 서울시는 이보다 더 쉬울 거예요. 서울시가. 더 쉬우면 쉬웠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보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잘 정리해서 서울시를 잘 봐보시고 서울시 끝난 다음에 7월 초에는 군무원 시험이 또 연달아 있죠. 그래서 지방직 서울시 군무원 시험이 스트레이트로 3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되겠죠. 잘 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